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북한에서 수백 명의 간부들이 떼죽음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신의주 온실농장 지금 준공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3분의 1 정도의 온실농장에서 에너지 공급이 끊기고 전기가 끊겨가지고 이제 뭐 토마토, 오이 이런 이제 온실 작품이 싹 얼어가지고 이제 망했죠. 자, 이거를 이제 김정은에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책임을 또 간부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제2의 자라농장 사태가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자, 여러분, 김정은은 손만 대면 망합니다. 그러니까 망하는 마이더스의 손.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하자 해가지고 성공한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. 100% 망했습니다. 그런데 그쯤 됐으면 좀 생각을 하고 일을 벌려야 되겠죠. 여러분 보십시오. 마식령 스키장. 지금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. 그리고 문수 물놀이장 거기 뭐 그냥 전기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. 자, 원산 갈마 그 유원지 그 러시아 애들 몇 명밖에 안 가고 문 닫았습니다. 평양 시민들 뭐 북한 주민들이 거기 못 갑니다. 왜냐하면 비싸가지고요. 거기에 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. 지금 갈마 휴양지가 지금 폐점 휴업했죠. 자, 미림 승마장 북한 인민들 생활 수준을 승마로 높이겠다. 그 승마하는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데 거기에 가서 승마 하면서 생활 수준 높일 만한 북한 인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? 그것도 망했죠. 자, 이제 양덕 온천 그거 누가 안 갑니다. 대규모로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안 가요. 자, 금강산 휴양지 여기 뭐 현대가 지어놓은 물건 다 지금 부숴버리고 새로운 거 만들어 놨는데 관광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김정은이가 추진해가지고 안 망한 게 없어요. 싹 망했습니다. 100%. 그리고 그 망한 책임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웁니까? 바로 간부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매일 청산시키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신의주 온실농장 규모가 여의도의 1.5배입니다. 여러분 미친 거 아닙니까? 아니 대한민국에 지금 뭐 온실농장이 많습니다. 많지만 그냥 이제 뭐 좀 소규모 다 이런 그거지. 여의도의 1.5배가 되는 그 대규모 온실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하자는 겁니까 거기서? 그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? 대한민국의 여의도 1.5배에 만약 온실농장이 세운다고 칩시다. 그 누가 어떻게 관리합니까?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? 그러면 온실농장 을 여의도 1.5배 규모로 이제 세워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, 그다음에 그 상수도, 그리고 이제 그 생산된 물건에 대한 판매, 이 운영 구조를 이제 계산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 채소들이 뭐 평양 시민이 먹는 건지 아니면 중국에 파는 건지 그 가격을 팔아가지고 운영비를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는지 이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죠.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이가 온실농장 해가지고 겨울에도 신선한 남새를 북한 이민들에게 먹일 수 있겠다. 뭐 생각은 좋습니다. 그런데 신의주 땅에 여의도 1.5배의 그 공지에다가 이걸 지을 때 국가적인 예산 그리고 10만 이상의 평양 청년들을 포함해서 군인들까지 총동원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냈습니다. 그런데 만들어내면 뭐합니까? 그게 운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? 지금 세계적인 에너지 문제 때문에 즉 영국 런던에서도 가스비와 전기료를 감당 못해가지고요 석탄 산업이 지금 발달하고 있다. 그러니까 석탄으로 화로를 만들어가지고 런던 시민들이 석탄불을 뗄 지경에 놓였습니다.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엄청 올라갔죠. 그러면 중국도 올라갔고 북한은 비싸가지고 디젤이나 이런 그 휘발유 같은 건 못 씁니다. 그거 디젤 돌려가지고 온실농장 만약 치운다고 칩시다. 그러면 원가 대비 그 가격이 얼마나 비싸지겠습니까? 들어간 것만큼 채소 가격을 올려가지고 북한 이민들에게 팔게 되면 그걸 누가 먹습니까? 북한 주민 단 한 명도 못 먹습니다. 이거는. 자, 이거를 중국에 팔아야 되는데 중국인들이 그 뭐 엄청난 것들을 갑자기 누가 삽니까? 이미 중국에는 다 거기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미 중국은 그렇게 뭐 남새 그렇게 뭐 북한에서 수입 안 해도 넘쳐나는 게 이제 그 채소입니다. 김정은이가 무엇에 꽂혀가지고 누구한테 이걸 부추김 받아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의도에 1.5배 되는 이 엄청난 규모에다가 이걸 지어놓고 그 여러분 우리가 보도했죠. 10만 명 쭉 세워놓고 기념사진을 갖다가 하루 종일 찍었는데 이건 인간 피라미드, 인간 콩나물 우리 보도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놓고 지금 자랑질을 하면서 자, 북한 인민들에게 겨울 내내 신선한 채소를 먹일 수 있다고 구라를 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구라가 뻥이 났습니다. 완전히 지금 마비된 거죠. 이미 예상이 됐습니다. 그 여의도 1.5배 되는 그 거대한 규모의 그 온실농장의 에너지를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? 여러분 지금 북한에 전기가 있습니까? 전력 지금 전기 없어요. 평양시 그 중심가에도 지금 전기가 안 들어가지고 땅땅 얼어가지고 지금 얼어 죽는 판에 저 신의주 꼭대기에 그 호벌판에 무슨 전기를 내가지고 그 여의도 1.5배 되는 그 온실농장의 에너지를 돌립니까? 그럼 전기가 안 되면 디젤 같은 것들을 수입해가지고 석탄 수입해가지고 석탄 같은 건 뭐 해가지고 할 텐데 석탄 보일러를 가지고 그거 온실농장 돌리기도 힘들고 주로 디젤 사용해가지고
이걸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? 당연히 이거 에너지 문제가 걸리게 돼 있고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. 자, 이제 가동된 지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3분의 1 정도의 이 농장에서 에너지가 이제 수급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싹 얼어붙었는데 이게 실패인 거죠. 앞으로 이제 여름 이제 봄이 되기를 기다릴 겁니다. 이제 내년도 겨울이 되게 되면 그 온실 농장은 거대한 채소 무덤이 될 수밖에 없고 그냥 앙상하게 그냥 뽀껍데기만 남은 지금 김정은이가 벌렸던 모든 경제 산업 시설의 그 패망한 그 모습을 그대로 이제 닮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겠죠. 이거는 경제학 원리에 기초하게 되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김정은이가 한 겁니다. 자, 제2의 자라공장 사태입니다. 김정일이가 인민들에게 자라 고기를 공급하고 싶다. 그래가지고 평양에다 대규모 자라공장을 갖다 만들어 놨어요. 근데 김정은이가 쑥 나타나가지고 자라공장 딱 보니까 자라가 다 죽었어요. 왜 죽었냐?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다 죽었다는 거죠. 그럼 와가지고 호통을 칩니다. 이거 왜 이렇게 선대 수령께서 인민들을 에게 자라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줬는데 이놈들이 이거 뭐 하는 짓이냐 해가지고 막 욕을 하대면서 그 당비서하고 그 책임 지배인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끌어다가 처형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. 자라공장 사건인데 그러면 자라공장을 운영하는데 그 전기를 그 운영자가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? 전기는 국가에서 그걸 하든지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전기가 있는 조건 하에서 모든 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라공장 그 책임자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? 전기가 안 들어오면 당연히 다 얼어 죽게 돼 있지요. 얼어 죽거나 무슨 말라 죽거나. 여러분 우리 뭐 수산시장 가보십시오. 수산시장에 전기가 끊기게 되면 순간에 그냥 어패류가 다 그냥 죽습니다. 살 수가 없지요. 전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전기가 없는 현대 그 문명은 존재하기가 힘듭니다. 기본적인 전기가 없는 나라에서 그 엄청난 규모의 온실농장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발상이고 김정은이가 이제 이걸 해가지고 인민들에게 마치 뭐 엄청난 채소를 갖다 공급한다고 구라를 쳤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벌써 망한 기미가 보이고 이제 내년 겨울 들어가기 전에쯤 되면 이 대규모 온실농장은 거대한 간부들의 처형장으로 변할 것이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지금 그 신의주 일대가 수해 복구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. 아직 그 3분의 1도 지금 집을 못 짓고 있고 인민들이 지금 다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왜 이 시점에 그 엄청난 규모의 온실농장을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규모가 여의도의 1.5배라는 게 그게 도대체 왜 그 무슨 근거로 그걸 했는지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에너지를 어디서 공급할 것이냐 이거 계산을 도대체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모르겠어요. 자, 네 번째는 여의도 1.5배의 그 온실농장에서 만들어낸 그 채소를 누구한테 줄 것인지 이 수요와 공급을 전혀 계산을 어떻게 한 건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김정은이가 꽂혀가지고 하자 그러니까 예 합시다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. 자, 이제 20승 10승 정책. 1년에 20개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10년 동안 이제 200개 공장을 만들게 되면 북한 전역에 지방마다 공장이 쫙 깔려가지고 인민 생활을 높여진다. 야, 이쯤 되면 김정은이의 그 IQ, 김정은이의 이 생각이 이거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? 한 사람이 미친 광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지금 다치는 게 아니라 한 국가가 완전히 아작이 나고 있습니다. 이 미친놈은 뭐 옆에서 그냥 누가 말할 수도 없어요. 저렇게 하게 되면 이거 안 된다. 그러면 바로 죽여버리니까 그렇게 말할 놈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그냥 떠들다가 혼자서 그냥 날이 다 새면서 그냥 나라를 재앙덩어리를 만드는 겁니다. 여러분 보십시오. 손 대는 것마다 다 망했어요.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.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손 댄 것마다 다 성공했습니다. 박정희 대통령이 하자고 한 것 모든 것은 100% 성공했습니다. 북한에서 김일성, 김정일 그때는 그냥 반반일 때도 있고 뭐 어떤 건 잘 된 경우도 있고 근데 김정은이는 그냥 100% 실패. 하자고 한 모든 게 실패. 김정은이가 하자는 거 거꾸로만 했으면 북한은 그나마 굶지는 않았을 것이다. 가뜩이나 없는 돈 가지고 사치성 이런 그 이벤트성 이런 것들만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아파트 건설까지 포함해가지고 온 나라가 재앙덩어리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. 자, 저는 이제 이 신의주 온실농장을 보면서 간부들의 거대한 무덤이 또 생기겠구나 이걸 생각을 했고요. 인민들에게 무슨 사철 뭐 신선한 그 채소를 공급하는 거 아니라 간부들의 그 떼죽음을 공급할 것이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북한 내부에서 들어온 소식 우리가 전하면서 이 대규모의 또 재앙덩어리를 북한 간부들이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이것도 또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. 물론 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옥 같은 일이겠지만 이것 또한 김정은 정권의 멸망을 부추기는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시할 필요는 있다.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자,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